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은퇴가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이제 이미 가입은 그만둬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국민연금 이미 가입자 수, 누적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88년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말에는요, 39만 6,632명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도가 돼서 조금씩 감소 추세에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가입자 통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연 여성이 많습니다. 32만 398명이고요. 남성은 거기에 5배 정도 적습니다. 6만 4,713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미 가입자 30세 미만은요, 2만 7,505명인데, 40세 미만, 50세 미만, 60세 미만은 점점 늘어나고 있죠. 이것은 무소득 주부가 대다수인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임의계속 가입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 가입자라고 하는 것은요, 국민연금은 만 59세 말, 그러니까 60세 되기 전까지 당연히 의무 가입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60세부터 64세까지는 더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자의적으로. 이 사람들을 임의계속 가입자라고 하는데요. 추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개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늘어나다가 2021년도 말에는요, 무려 54만 3,12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2022년도 들어서는요, 51만 6,010명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의계속 가입자 통계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연 여성이 35만 8,737명으로 많습니다. 남성은 이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 수준이죠. 15만 7,273명에 불과합니다. 자, 이렇게 임의 계속 가입자하고 임의 가입자가 감소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특히 2021년도까지 정점을 찍었다가 2022년도 들어서서 감소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그것은요, 경기 침체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납입보험료에 대한 납입 부담으로 중지하거나 해지하는 경우가 많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요,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는 그런 리스크 때문에 수급 불안정으로 거기에 대한 걱정으로 가입을 주저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감소의 주된 원인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박탈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임의 가입이나 임의 계속 가입을 통해서 나중에 소득이 어느 정도 발생되었을 때 연금 소득이 일정 부분 발생이 된다면은 그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박탈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지를 하거나 해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 박탈 기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소득이요.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박탈당합니다. 그리고요. 소득이 1천만 원 이하이고 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박탈당하고요. 소득이 1천만 원을 초과하고요. 그다음에 재산이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박탈당합니다. 형제 자매 같은 경우에는요. 소득과 관계없이 재산이 1억 8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피부양 자격을 박탈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연금은 이러한 현상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조기연금 수급자가 매월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월 평균 4,467명이고요. 2020년도에는 4,324명, 그 다음에 21년도에는 3,976명인데 2022년도 1월부터 6월까지 평균은요. 월 평균 무려 4,829명으로 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 박탈 때문에 생긴 건 아니고요. 경기 침체가 원인이라서 소득 감소 때문에 조기 노령연금을 받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임의 가입이나 임의 계속 가입 등 가입자 감소에 따른 국민연금의 영향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국민연금 기금이 감소되고요. 국민연금 기금이 조기에 고갈될 리스크에 처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신규 가입자 수, 임의 가입자 수, 임의 계속 가입자 수, 추후 납부자 수, 반환 일시금 반납조 수, 이 모든 것이 증가해야만 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자산 운용 수익률도 증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만은요.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기금 고갈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기금 고갈을 어느 정도 연기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가입자 수가 감소한다면요. 기금 고갈 기간을 단축시킬 수밖에 없는 리스크에 처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강화시키고 보험료를 조금 더 부과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건강보험 기금이 고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케어로 매년 흑자였던 건보기금은요, 적자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기준으로 20조 2,410억 원의 기금이 있지만 이것이요,
2028년도가 되면 완벽하게 완전히 기금이 고갈이 됩니다. 2017년도 9월부터 2022년도 6월까지요. 자기 공명 영상 MRI하고 초음파 검사, 난임 시술, 2, 3인실 입원에 따른 건보료 지원, 그동안 보장성이 확대된 모든 항목에 쓰인 건보기금이요. 놀랍게도 무려 26조 2616억 원에 달하기 때문에 건보기금에 대한 고갈이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보재정 충당을 위해서 국민연금 소득에 대해서 건보료를 부과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무리한 정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결국 무엇이냐면요. 노후에 국민연금밖에 없는 사람들한테 건보료를 부담한다. 이것은요. 동반 성장이 아니라 동반 추락하자는 얘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만족스러우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회원 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나 건보기금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원인 해결부터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아닐까 합니다. 따라서 부족한 기금 충당을 확보할 대책으로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과잉 진료를 양산해내는 선심성 진료부터 막아야 합니다. 엑스레이로도 충분히 진료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MRI로 진료하는 것이 요즘 현상이거든요. 따라서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 및 폐지를 검토해야 됩니다. 그리고 노후 생활에 연금밖에 없는 은퇴자에 대한 건보료 부담을 완벽하게 해소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등 연금소득은요, 건보료 산정에서 제외시켜야 합니다. 물론 공적연금하고 퇴직연금만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자, 만약에 잘못된 정책을 펼쳤다. 이랬을 때는요, 국민 모두가 부담해야 되는 보험료 과세로 땜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잘못된 정책을 과감하게 폐지할 필요가 있죠. 그렇지 않다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바로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과잉 진료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죠. 모랄 해저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보료 부담은 가중되겠죠. 악순환처럼. 그리고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들도 이탈을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선의로 시작했다 하더라도요. 양심에만 맡기는 것은 가장 위험한 정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정책을 펼쳐서 과잉 진료를 양산했다. 이랬을 때는요. 과감하게 메스를 가해서 현명한 정책으로 입안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런데 자동차 보험의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나서 사고가 나면요. 이듬해 보험료를 더 내야 됩니다. 결국 자기가 부담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럼으로써 자기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예방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건강보험료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보험료도요, 잦은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면 어떨까요? 하지만 이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자동차 보험과는 달리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이라서 그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모랄 해저드가 야기되는 치료 지원에 대해서 중단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과잉 진료에 대해서 제재를 강화시켜야 되는데 이것은요, 사실상 관리 소요가 너무 많이 따릅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문재인 케어의 어떤 선심성 정책을 폐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국가 재정이 부족하다고 해서 당장 세금을 늘린다.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건보 기금이 고갈된다. 그래서 보험료 부과를 강화시킨다.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현명한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겠죠. 자, 건강보험에 대해서 현명한 정책을 펼친다면요. 국민연금의 재정 건전성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요. 이미 가입을 활성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국민연금 임의 가입 계속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당연히 가입을 지속해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현명한 정책을 기대하면서요. 감사합니다.